같이 이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인권 콘서트. 네, 오늘은 장애 비장애인 부부 두 커플을 모시고 사랑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2부는 이제 본격적인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결혼 생활 하시다 보면은 사실 크고 작은 약속이나 규칙 뭐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금전 관리나 가사 분담은 어떻게 나눠서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약간 수학을 좀 못해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관념이 약간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남편이 대출 뭐 받는 거나 뭐 공과금이나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오빠가 관리해주고 있으시고, 가사 분담은 저희가 약속하기로는 반반씩 하자. 하지만 마음이 또 제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오빠는 한다고 해도 또 미처 못하는 부분도 있고, 고양이 담당은 거의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이제 보이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제게 뭔가 와이프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저는 세상 모든 터치 스크린, 터치 패드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거든요. 그걸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조작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수반될 때가 많잖아요. 네, 그 그렇죠. 어떤 가사 활동이라는 게. 그래서 혼자 와이프가 오기 전에 뭐 이렇게 쫙 다 해놔야지, 짠 해야지 하다가도 이렇게 해서 한참 뭐 들여다보고 있을 때도 많고 해서 와이프가 착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주고 네, 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터치 대신에 음성 지원이 되는 그 집안 도구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겠네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백전님과 이승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로 저와 장모님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건 아니군요. 장모님께서 한 3번 정도, 2-3번 정도 일주일에 방문을 하셔서 뭐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놓고 가시고, 그 사이사이에 빨래를 해놓으시는데 저는 빨래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저희 엄마랑 둘이 경쟁이에요. 네, 그 장모님에게 빨래를 하나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네. 네, 가능한 주말에 모든 빨래를 다 돌리는데, 또 뭐 있다 보면 빨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어머님이 또 이렇게 또 하시고, 그 빨래를 이제 제가 하고요. 이런 지출이나 경제적인 부분도 제가 관리하고 있고, 물론 아내는 그 큰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터드렛 일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말해서 이제 저희 엄마가 네. 두세 번 이제 사실 처음에는 반찬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찌개 몇 개만 끓일 줄 알고 반찬은 전혀 해보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지금은 없고 그래서 처음엔 반찬 해주시다가 조금씩 넓어지시더라고요. 청소, 빨래, 뭐 지금은 이제 침대 커버도 본인이 마음에 드는 취향으로 해놓고 이래서 그냥 이제 감사한 마음에 다 이제 취향 맞춰서 살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엄마가 해주신 거 차리는 거 네. 이렇게 예쁘게 차리고 설거지하고 요 정도 집안일 하고요. 지금 남편이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느낀 게, 지금 뭐 음성 지원도 얘기하지만 저희가 지금 집에 산 게 한 2년 정도 됐고, 네. 이전 집은 남편이 베란다에 나갔다 들어오기가 싹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래를 하고 널고를 안 했거든요. 네. 못했죠. 근데 지금 집에 이사하니까 아마 본인도 이렇게 빨래 좋아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빨래를 돌리고 털고 널리고 개는 것까지 너무 완벽해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단점은 엄마랑 둘이 두 식구인데 거의 일주일에 4번을 돌리니 물세와 세제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제 단점? 빨래를 이렇게 해놨는데 퇴근하고 오면 장모님이 빨래 순서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은 속옷끼리, 수건은 수건끼리 이렇게 가지런히 나는. 몇 번 봤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기준에 저 빨래를 저렇게 순서를 바꿔놓으시지? 뭐 예를 들면 검은색 티는 검은 것끼리 모아놓으시고 흰색은 흰색끼리 모아놓으시고, 근데 그게 이렇게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걸어놓는 게.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그걸 하니까 이제 거의 안 바꾸세요. 본인 마음에 이제 그거에서 드시는 희열을 거예요. 느껴요. 빨래를 개 놓으시는데 각을 딱딱 맞춰서 계세요. 그것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따라 하죠. 근데 요새 또 조금 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옷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접어갖고 넣어놓으면
그거를 이렇게 한번 펼쳐서 넣어놓으시더라고요. 요새 조금 신기가 불편하시구나. 저는 그렇게 따라하고 있어요. 결론은 이제 제 엄마랑 둘이 다 아, 경제가시고. 이승일님은 장모님께 살림을 배우고 계시네요. 네, 그게 네.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나는 전생에 주부였나 봐. 나는 집에서 살림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집에 있을게 네. 웃기지 마. 맞벌이 해야지 막. 그렇게 항상 종결이 나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저 잘은 모르지만 두 분들만이 사시는 게 아니라 두 집안이 또 만나서 이렇게 겪는 일이기도 할 텐데요. 처가나 시댁을 만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 것 같아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친정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생신으로 이제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좀 걱정을 했죠. 휠체어 접근성이 될까. 그쵸. 그리고 위치도 시골이고 이래서.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그 예전에 활동지원 코디네이터 일할 때 영향으로 네. 활동지원사 자격증도 따고 활동지원사로 오래 일을 해서 저희 엄마가 저만큼 이제 접근성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으세요. 네네. 우와. 엄마가 또 큰 소리도 치셨어요. 엄마가 삼촌한테 다 확인했으니까 엄마만 믿어. 그래서 거기 갔는데 결혼하고 1년 됐나? 정말 초기였거든요. 삼촌, 오남매, 이제 사촌까지 오니까 정말 한 3, 40명 모이는 큰 행사였어요. 적진에 그냥 와. 저 혼자 적진에 적진에. 그냥 들어간 네, 거죠. 근데 딱 갔는데 일단 주차장이 자갈밭. 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휠라이를 잘해서 그걸 어떻게 탈출했어요. 근데 식당에 딱 가려고 하는데 계단이 3개. 삼촌하고 사촌 동생한테 이제 들렸죠. 네. 동시에.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건 해서 이제 식당 문을 열었는데 아, 신발이 그럼. 질비한 거예요. 그러네요. 좌식. 어머. 네. 3단 콤보. 그래서 어떡해요. 싫고 네. 불편하죠? 저도 그렇죠. 저는 눈치 보는데 네. 싫지만 또 그 상황에서 나 안 들어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휠체어에 내려와서 거의 아. 끌고 기다시피 이제 식당에 앉아서 근데 불편하죠. 휠체어 내려 식사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저희 엄마도 철저히 알아보시고 그게 벌써 뭐 한 7년 이야기니까 아, 네. 그때부터 이제 공간에 대한 체크를 조금 더 정확히 하게 된 거예요. 그쵸, 맞아. 되게 중요하죠. 네. 저도 가끔 가족들 만날 때 겪는 일이라서. 그럼 반대로 이승일님께서는 어떤 에피소드 있어요? 처가는 걸어 올라가야 되는 곳. 네. 처가에 가면 화장실을 참아야 되는 네, 거. 네.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아파트로 입주를 하셔서 아. 이제부터 그런 일은 이제 없어졌네요. 다행이네요. 네. 자주 가실 수 있겠네요. 좀 편한 마음. 11월부터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장모님이 아내한테 집에 와서 먹어라 이제 반찬은 안 대주겠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저도 결혼하고 나서 되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사위인데 가서 무언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정반대예요. 제 편이 2명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장모님께서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우리 사회가 불편함을 느낄까봐 혹은 뭐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까봐 미연에 그런 것들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장모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제 장모님 또 취미가 운전이십니다. 어버이날마다 장모님이 본인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2분 모시고 뭐 이렇게 전국을 다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와도 뭐 사위 어서 타? 본인이 운전하는 거 좋아하니까 저 타서 이제 운전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뭐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또 고기를 좋아하지만 고기를 굽지 못합니다. 네. 이건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마치 누가 물어볼까봐 고기는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고기는 본인이 제일 잘 구우신다면서 굳이 제 옆으로 오셔서 다 구워주십니다. 다른 분들이 물어볼 때도 귀한 사위를 어떻게 고기를 굽게 해 내가 해야지 하시면서 이렇게 너스레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험난하지 않은 일도 있구나.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가람님은 어떠세요? 시댁 만나시는 네, 이 웃음의 의미를 저희 아는 순서상 사람들 지금 안 좋은 얘기 할 차례라서 네. 저도 행복하고요. 네. 근데 저는 그 김장을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제가 시골은 아닌 지방이긴 한데 그 약간 도시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김장을 해본 경험이 없고 다 친척들이 해주신 거를 이제 보내주셨었는데 한번 김장할 때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되게 재밌겠다고. 재밌겠다.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해서 네 체험하고자 이렇게 갔었는데 하얀
하얀 살이 쌓여 있는 거예요. 배추를 저희 500포기를 합니다. 저희 그 부모님이 그 농사를 지으세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김장이 악몽이었어요. 저는 김장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속 넣는 날 오셔서 네. 예쁘게 이렇게 배추에 속 넣어서 이제 김치통 트렁크에 꺼내서 가지고 가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 전날 배추 밭에 갑니다. 그래서 그 배추를 다 이제 잘라서 네. 아버지랑 나르고 절이고 절이고 뒤집고. 하루 종일 물을 갈아요. 네. 정말 이러다가 팔에 감각이 없어요. 근데 와이프가 결혼하고 나니까 오 김장 재밌겠다. 체험? 그래. 하고 가는 500포기 네. 그래서 500포기는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하면 이제 어디 가서 알겠지 한번 하고. 네, 네. 물려봐 하고. 저희 어머니랑 우리 고모님이랑 가운데 껴서 열심히.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김치 진짜 소중한 음식이구나. 이렇게 소중할 수 없다.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저희 항상 친정 쪽 다 챙겨주시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친정 가서 내가 다 했어. 이렇게. 거기선 영웅입니다. 네, 제가 영웅이에요. 김치를 김치 얻어왔다. 얻어왔다. 네. 이제 뭐 행복하고 또 재밌는 일들도 많으시겠지만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 또 의견 충돌도 있고 갈등이 있으신 때도 있잖아요. 갈등이 생겼을 때는 주로 어떤 분이 어떻게 사과야 혹은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인을 보내시나요? 저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1년차 때 엄청 싸웠어요. 그러니까 네. 결혼하고 1년 되기까지 싸운 이유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공간에서 같이 사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걸 맞춰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저희 남편은 굉장히 느긋하고 차분해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빨리빨리 답답한 거 못 참고. 근데 평소에는 그게 크게 안 느껴지는데 싸우면 이분은 몇 날 며칠이고 말 안 하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분이고 저는 일단 모든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싸울 때는 어떤 이유가 됐든 결국엔 제가 먼저 손을 내미는 지는 느낌이에요. 아예 싸우면 안 되겠다. 이분하고는 화해가 너무 어려우니 아예 싸우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안 싸운 지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한 번도 큰 소리가 안 날 정도로 하는데 그게 싸울 일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네. 이제 조금 지혜롭게 넘어가는 법을 알았던 것. 집도 나가봤는데 제가 먼저 들어오고 그건 다시 안 나가고 뭐. 네. 좀 시간을 좀 두고 해결을 하자라는 쪽인데 이제 성격이 급하니까 본인이 막 이제 뭐 어떻게 되든 빨리 이 지금 이런 이상한 분위기를 빨리 정리하고 다시 좋은 분위기로 가자라는 쪽에 더 이제 급급해하는 성향이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얘기가 오면 뭐 당연히 받아야죠. 그거 안 받으면 같이 못 살죠. 그렇죠. 네. 저희 집은 네. 제가 아마 형수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두 가지 이유가 네,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와이프의 표정이나 네. 조그마한 행동을 볼 수가 없어서 네. 걱정이 많아요. 저 원래 성격이 걱정이 많은 성격이기도 한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질문을 엄청 많이 합니다. 어디를 가도 맛있어? 괜찮아? 진짜야? 얼마나 맛있어? 진짜? 괜찮아. 저는 이제 목소리와 톤에서 이제 기분을 느끼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먼저 어떤 이제 이렇게 청할 때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 둘 다 속이 상했는데 네. 혹시라도 내가 안 보여서 와이프가 좀 더 본인이 부담을 더 떠안진 않을까. 그걸 내가 모르고 있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더 생겨서 저희 와이프도 그 승일 형님과 비슷하게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스타일이에요. 네, 곰곰이 과연 어떤 게 정말로 문제인 것인가 이렇게 한참을 생각하는 타입인데 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그냥 있는 거. 근데 네네. 맞아요. 약간 생각할 시간 필요해 하면 생각 안 하는. 아니 싸웠는데 무슨 네, 생각을 해? 속았네요 그러면. 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토론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게 왜 발생한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발생을 안 할지를 같이 논의를 하고 싶은 성격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잘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저 혼자만 이제 안 못 따라서 와이프에게 계속 생각 다 했어? 그냥 생각 근데 뭐 중간 결과라도 좀 알려줘. 그냥 끝날 때까지 좀 힘드네.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중간 좀 참았다가 물어보는 편이고 와이프도 이제는 혼자 생각하다가 이제 답답할까봐 중간 말해주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결하고 있는 편입니다. MBTI가 어떻게 돼요? MBTI요. 하도 물어봐서 I예요, E예요? 저는 E. 저는 I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I. 이게 뭐 MBTI 이런 걸로 굳이 설명하고 싶진 않지만 네. 저의 MBTI에 따르면 네. 이런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저는 이제 계속 몇 번을 참다가 이게 제가 참을 수 있는 어떤 임계치라고 해야 임계점. 되나? 네. 네, 그게 넘어가면 진짜 거의 손절하는 타입이거든요. 저 연락도 잘 안 하고 이거 뭐 이 사람과 관계를 계속 지속해봤자 저한테 어떠한 뭔가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판단을 하나 봐요. 대학생 때 어떤 관계를 봤을 때 약간 그런 편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오빠랑 결혼하고 연애하면서 되게 이런 인간관계를 처음 겪기도 하고 계속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르는데 왜 자꾸 물어보지? 약간 이런 거 너무 질문을 되게 많이 해서 근데 제가 여기에 호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같이 이제 앞으로 살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도 이제는 반응을 하는 게 맞고 네. 그렇게 하고 뭔가 한번 해결이 되니까 약간 속 시원한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구나. 내가 너무 쉽게 손절했다 그동안.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타입인데 그래도 계속 물어봐주는 게 저는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커플들은 어쨌든 서로를 잘 맞춰서 가고 계시네요. 네.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요. 결혼 생활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권 콘서트도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네, 일단 애가 없고 네. 저희 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이제 저는 50이 넘어갔고 아내도 이제 40이 넘어갔고 뭐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그 정도 한 60살쯤 되면 뭐 생각하는 그런 삶들이 있잖아요. 네, 그냥 네. 조용한데 뭐 산 있고 뭐 물 있고 뭐 이런데 뭐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이제는 조금 바뀐 게 두 가지인데 일단 그 생각 이게 늙으면 병원이 가까운 데 있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그냥 즐거움만 추구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것만.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방향성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건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요. 아내가 너무 바빠져갖고 뭐 본인 말로는 뭐 어느 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갑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마 서울에 살고 있지 않을까.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개인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 일단 이제 서울 경기 이쪽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시골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고 그리고 뭐 계속 바쁘게 살다 보니 이제 조금 조용한 곳에 살고 싶다. 근데 얘기한 대로 저희가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둘 다 약간 노화를 각자의 속도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 생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아마 이 얘기가 저도 이제 뭐 합의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네. 분명히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8살 차이인데 네. 꼭 같이 놀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저는 이분이 은퇴하면 같이 은퇴할 거고 그거 하나만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희 집 가훈 알려드릴까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데 그 가훈인데 매봉 선생님이 쓰신 둘이 살면 가훈은 보통 같이 정하는데 네. 어느 날 출장을 가더니 뭐 족자 같은 거 가져와서 오빠 이게 뭐야? 지금 가훈 이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우리 집 가훈이야 이게. 근데 뭐 건강하고 행복하기가 나쁜 말은 아니니까 네. 그날로 이제 합의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데 항상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가훈. 항상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네. 조용한 곳에서 살고 조용한 싶다. 곳에서 좋죠. 네.
계획이라는 게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걱정이 많은 타입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저 계획을 항상 세워요. 저는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이며 몇 시 차를 타야 될 것이며 그리고 뭔가 장애가 생긴 뒤로는 더 심해졌어요. 그 변수가 생기는 게 싫으니까 엄청 일찍 일어나서 뭐든지 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계획이라는 게 참 부질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게 목표자, 꿈이자 모든 계획이 다 행복해지기 위한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뭔가 하나 제가 작은 깨달음을 얻은 게 농부는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네. 이제 한 11월쯤 되면 거의 마무리가 돼요, 농사가. 근데 아버지가 11월쯤 이제 제가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는데 올 한 해도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엄청 후련하고 기분 좋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물어봤어요. 아버지 몇 달 있으면 또 씨 뿌리고 일 다시 시작될 텐데 아빠는 그런 것들이 뭐가 이렇게 행복합니까? 네. 그때 아버지가 그거 다 생각하면 언제 행복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되게 괴로움을 견뎌내는 삶은 제 생각에는 행복해지기는 힘든 것 같고 그냥 오늘 화요일에 행복했던 김태욱, 수요일에 행복했던 김태욱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행복하게 살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행복했던 날이 많으면 행복한 사람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희 계획이에요. 매 순간 즐겁고 행복하게 너무 무거우면 가라앉는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 가볍게 행복하게 사는 게 계획이라면 계획입니다. 네. 우리 집 가훈하고 같은 것 같아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네. 맞습니다. 그렇다 또 한탕주의도 또 아니고 네네네. 걱정이 많아서 네. 말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디에 소속돼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시간이나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좀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계획이 결국에는 오빠랑 좀 즐겁고 행복하게 네.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하게. 네, 행복하게. 맞습니다. 두 커플님들의 가훈이 진짜 거의 비슷하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두 커플님들의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서로에게 정말 고마웠던 순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아내가 많이 해줄 때, 네. 뭐 머리 염색할 때, 뭐 네. 3주에 한 번. 저 바이크 예전에 머리도 좀 깎아줬어요. 아. 네. 엄청 부살이 먹었어요. 엄청. 이걸 왜 집에서 하냐면 제발 미용실 가서 깎으라고. 예. 이제 머리는 안 깎고 네. 예, 머리 염색하는 것만 하는데 그거하고 이제 뭐 휠체어 차에다가 실어줄 때 네. 뭐 그리고 어디 갔다가 짐 같은 거를 아무래도 뭐 휠체어에다 올려놓기는 하지만 이제 본인이 더 많이 들고 하고 할 때 보면 이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결혼해서 살아야 되나? 이게 장애인들끼리 살면 이런 일들을 뭐 어떻게든 또 하겠지만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특히 더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 6년 차가 됐는데 네. 사실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된 계기가 굉장히 우연이었거든요. 근데 첫 출발은 이제 퇴사였어요. 전 직장에. 근데 퇴사를 결정해준 사람. 아, 제가 네. 이제 퇴근하고 계속 이제 회사욕만 했더니 그냥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제 결정을 해준 거. 네, 그것 네. 때문에 저도 이제 그만두는 결심을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시작하고 지금까지 저는 남편이 거의 같이 운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 만큼 조언도 많이 해주고 네. 제가 회사 일에 조금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점도 고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이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제가 쓴 책이지만 사실 저는 같이 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책, 50% 지분이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할 테니까 제발 본인 참으라고 해도 항상 해요. 네. 네. 제가 남편과 살지 않았으면 네. 그 책은 쓸 수 없었고 그리고 쓰는 과정에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 에세이라는 형식으로 네.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계속 막 주장만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집필 여행도 갔었거든요. 2박 3일. 네. 2박 3일 가서 계속 밥하고 치우고 밥하고 치우고 저는 지필 글만 쓰고 여행 말이 집필 여행에서 본인은 네, 쥐죽은 듯이 갔다 온 여행이었어요. 그런 도움들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바쁘게 살아요. 뭐 그 스케줄도 어느 하나 놓치면 펑크낼 만큼 뭐 매일 해야 되는 일을 쓰고 또 지우고 쓰고 지우고 이렇게 사는데 그게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를 가지기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메뉴판이 보이지 않아서 마치 이렇게 보이는 척 하고 있다가 누가 얘기할 때 나도 그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제가 이제 장애를 적응하는 과정이었던 건데 와이프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고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이제 와이프도 저와 함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데 순간순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와이프도 적응해가는 모습이. 예를 들면 아주 작게 써놓은 글씨를 보고 사람들은 다 그게 보이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데 와이프는 이제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더라고. 뭐 이렇게 작게 써놨어? 이거 누가 보라고?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고맙다. 저거 정말. 본인은 겪지 않아도 될 일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도 그거를 전혀 짜증스럽다거나 아니면 뭔가 골치 아프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사람들은 안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이제 매 순간 고맙고 와이프를 알기 전에는 참 많은 것들이 서러웠어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만 유별난 삶을 자꾸 살게 되나 이런 것들이 물론 누구나 사연 없는 사람 없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저밖에 모르니까 너무 서러웠어요.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정말 장애만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람 만날 때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특히 항상 긴장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위협이 되진 않을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하는 내가 너무 싫고 그랬었는데 저를 열렬히 지지해주는 내가 하는 말이 제일 재밌고 내가 하는 말이 제일 멋있다는 사람이 항상 같이 있으니까 이제는 힘든 일이 생겨도 힘든 건 똑같이 힘들어요. 짜증도 나고 똑같이 힘든데 서럽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처럼 뭐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뭐 내 삶이 되게 뭐 이렇게 싫어서 서러워지는 거는 없어지게 만들어준 게 제일 감사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제 오빠가 했던 거에서 좀 이어서 얘기하면 좀 지나다 보니까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빠가 이게 잘 안 보였었지 뭐 혹은 오빠 이건 안 보이니까 못했었지 하고 이런 것들이 살다 보니까 약간 무뎌지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건 잊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살다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말을 하면 오빠가 그걸로 서운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제가 제 자신이 싫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도 같이 인정해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조언 같은 것도 자주 해주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 괜찮다 나 그래도 잘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고마운 것 같아요. 네 분께서 해주신 말씀 들으니까 왠지 저도 고마운 마음이 막 느껴지는 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같은 이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인권 콘서트 장애 비장애 부부 두 커플 모시고 사랑과 결혼 과정까지 그리고 2부에서는 지금 결혼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어요. 네 분 오늘 어떠셨는지. 장애인으로 사는 거 그리고 그 장애인과 함께 사는 비장애인의 삶이 그러니까 장애인은 이제 뭐 조금씩 뭐 연차가 쌓일수록 무뎌지는 것 같고요. 굉장히 날카로웠던 바늘이 이제 무뎌지는 것처럼 무뎌지는 것 같고 그와 같이 사는 비장애인은 그 묻었던 바늘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날카로워져 가고 있는 거를 좀 가끔 느껴요. 근데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날카로운 건 아니고 하지만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날카롭게 안 살아도 될 분야의 그런 환경에 날카롭게 변화하는 모습 보면서 좀 뭐 많은 감정이 좀 듭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냥 보통은 이제 제가
갑시다 그냥 뭐 여기 안 오면 되지 하고는 이제 뒤에 가서 저는 이제 날카롭게 또 막 그 가게 나쁜 놈이야 뭐 이러고 그러는데 그런 삶을 사는 거에 대한 감사, 고마움도 있으면서 어떤 마음일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뭐 그 입장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뭐 큰 도움은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편이 얘기한 것도 그렇고 네. 두 분 얘기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얘기 최근에 제가 꺼냈어요. 왜 이제 연예인은 아니고 네. 연예인 반 일반인 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각자 뭐 장애와 상관없는 영역에서 살았던 혹은 저는 뭐 사회복지사로 장애 쪽에서 뭐 일을 하다 남편을 만나다 살았던 네. 일상이 되는 문제는 정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가람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 돼라고 해서 뭐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같이 살다 보니 나의 일이 되기 때문에 보이고 바꾸고 싶고 뭐 이런 영상도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오늘 제일 좋았던 게 남편이 이야기를 좀 아는 것도 있었지만 새로운 것도 있었어요. 네, 저는 제 네. 웃음소리를 그렇게 좋다고 오늘 한 번도 못 웃어드렸는데 조금 편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편이 유독 많이 듣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분의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는 거에 대한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도 발견하면서도 뭔가 우리가 선배로서 잘 사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라는 뭔가 이런 책임감도 느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도 느꼈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와서 대댓글을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꼭 댓글 남겨주세요. 네, 김태훈님 어떠셨어요? 그런 질문들을 저도 많이 받거든요. 뭐 저도 지인 중에 이제 장애인 지인들도 많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결혼하면 어때? 어떤 두려움도 있으세요. 안 해본 거니까 결혼이라는 게. 그리고 결혼이 정말 그냥 연애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랑만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또 관계가 퍼지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도 많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결혼한다 이랬더니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 앞으로 그런 것들을 뭐 해야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부담? 나는 너무 든든한데 이제 내 옆에 누군가가 계속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으니까 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사실 장애의 유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사람이랑 사는 거 물론 뭐 신경 쓸 건 많지만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근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와이프 얘기도 들어서 좋네요. 네. 가람님은 어떠신죠? 결혼하고 나서 연애 때 이 기억들이 점점 가물가물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주신 거에 답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었고 이런 부분을 내가 좋아했었고 약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김하는 기회여서 너무 좋았고 이 결혼에 있어서도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하실 준비를 한다거나 뭔가 생각이 있으시다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 조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뭐 어떤 관계가 되게 뭔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뭔가 없거든요. 그냥 사람이랑 사람이 만나는 정말 평범한 그런 느낌의 관계라서 정말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분들께서 또 좋은 시간이셨다니 저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인권 콘서트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결혼이라는 그런 조건이나 입장의 차이가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네 분의 소중한 이야기, 길고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권 콘서트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안녕 하고 할까요? 네. 모두 안녕.